안녕하세요. 분립 발표를 맡은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윤성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립을 설명하기 전에 이 논문의 배경이 되는 VL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VLP는 이름 그대로 비전과 랭귀지 정보를 함께 사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이용하여 학습하는데,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하나의 페어로 구성해서 모델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를 각각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미지의 시각적 정보와 텍스트의 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은 이후 다양한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기존 VLP에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모델 구조 측면의 한계입니다. 기존 VLP 모델은 인코더 기반 모델과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 기반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인코딩하고 만들어진 표현 사이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가 잘 대응되는지를 찾는 이미지 텍스트 리트라이벌과 같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생성해야 되는 이미지 캡션인과 같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인코더에서 입력 정보를 처리하고 디코더가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당시 VLP 모델은 인코더 기반 VLP 모델은 리트라이벌과 같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는 인코더 기반 모델만큼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즉, 기존 VLP는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 한쪽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 측면의 문제입니다. VLP를 학습하려면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수많은 이미지에 직접 캡션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웹에서 이미지와 함께 존재하는 텍스트를 수집해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웹에서 가져온 텍스트가 항상 이미지의 시각적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분립 저자들은 단순히 데이터량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페어 자체의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분립은 이 두 문제를 각각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델의 관점에서는 멀티모달 믹스처 오브 인코더 디코더를 제안합니다. 이 매드의 목적은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하나의 VLP 프레임워크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관점에서는 캡셔닝 앤 필터링을 제안합니다. 캡셔너가 웹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신세틱 캡션을 생성하고, 필터가 이미지와 캡션이 제대로 대응되는지를 판단해 노이즈 캡션을 제거합니다. 이때 필터는 기존의 웹 텍스트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한 신세틱 캡션도 함께 검사합니다. 즉,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믹스처 오브 인코더 디코더 매드입니다. 분립은 기본적으로 VIT를 사용합니다. 입력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로 나누고 이를 시퀀스 형태로 인코딩해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합니다. 이 매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텍스트 트랜스포머가 목적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니모달 인코더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인터랙션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인코딩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인코더에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를 처리하면서 이미지 피처를 함께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입니다. 여기서는 바이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을 캐주얼 셀프 어텐션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토큰을 볼 수도 없고 이전 토큰과 이미지 피처를 바탕으로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드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인코딩,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어떻게 학습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립은 이 매드를 학습하기 위해 ITC, ITM, LM이라는 세 가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사용합니다. 먼저 ITC입니다. ITC는 유니모달 인코더를 사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인코딩한 뒤 실제 대응되는 포지티브 페어는 서로 가까워지게 하고 대응되지 않는 네거티브 페어는 멀어지게 학습합니다. 즉, 비전과 랭귀지의 피처 스페이스를 얼라인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ITM입니다.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고 주어진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매치 또는 언매치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LM입니다. LM은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를 사용하며 이미지를 조건으로 이전까지의 토큰을 참고해서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이미지의 시각적 정보를 자연스러운 캡션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블립의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인 캡셔닝 앤 필터링입니다. 이는 캡셔너와 필터라는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먼저 캡셔너는 매드의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휴먼 어노이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LM 오브젝티브로 파인 튜닝을 한 뒤 웹 이미지를 입력받아 새로운 신세틱 캡션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생성한 캡션도 항상 이미지와 정확히 대응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합니다. 필터는 매드의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를 기반으로 하며 ITC와 ITM을 이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잘 대응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터가 기존 웹 텍스트와 새로 생성한 신세틱 캡션을 모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링을 통과한 웹 텍스트와 신세틱 캡션을 휴먼 어노이티드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새로운 블립 모델을 다시 프리트레이닝 합니다. 따라서 캡플릿은 단순히 필터링 방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캡션을 생성하고 이를 정제한 뒤 다시 모델에 학습하는 데이터셋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캡셔너가 신세틱 캡션을 생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caption을 생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립에서 신세틱 캡션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빔 설치와 뉴셀시어스 샘플링을 비교합니다. 빔 설치는 각 단계에서 확률이 높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장을 탐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형화된 캡션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셀시어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여 캡션을 생성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장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캡션만 생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캡션을 생성하는 것이 이 비전 랭귀지 러닝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실험으로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실험의 경우에는 캡플릿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표에서는 캡셔널과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각각을 단독으로 적용한 경우,
그리고 둘을 함께 적용한 경우를 비교합니다.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78.4, 캡셔널만 적용했을 때는 79.7, 필터만 적용했을 때는 79.1로 각각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캡셔널과 필터를 함께 적용하면 80.6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이미지 캡셔닝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이 캡셔너가 새로운 정보를 가진 캡션을 추가하고 필터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두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자들은 어떤 신세틱 캡션을 생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실험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빔서치와 뉴셀시어스 샘플링을 비교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빔서치는 높은 확률의 토큰을 중심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캡션을 생성합니다. 반면 뉴셀시어스 샘플링의 경우에는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캡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노이즈 비율입니다. 빔서치에서는 19%, 뉴셀시어스의 샘플링에서는 25%로 오히려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캡션이 필터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런데 실제 성능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표를 확인했을 때 빔서치가 79.6, 그리고 뉴셀시어스 샘플링이 80.6으로 후자의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캡션의 다이버시티에서 찾습니다. 빔서치는 안전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생성하는 반면에 뉴셀시어스 샘플링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는 캡션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가진 캡션을 생성하는 것도 이 비전 랭귀지 러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비전 랭귀지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이 표에서는 블립과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는데, 특히 동일한 14밀리언의 프리트레이닝 이미지를 사용한 ALBF와 블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블립은 동일한 데이터에서도 80.6을 기록하고, 또 데이터셋을 확장하면 81.9, 그리고 VITL 백본까지 활용했을 경우에는 82.4까지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립은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능이 향상된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규모 데이터에서도 기존 VLP 모델과 보다 더 개선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블립은 VLP의 문제를 모델과 데이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프레임워크이고, 모델 측면에서는 매드를 제안했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캡플릭트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실험을 통해서 캡셔널과 필터를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신세틱 캡션의 다양성 역시 성능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결론은 좋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